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모평균에 대한 검정, 그리고 모 비율에 대한 검정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R 혹은 RStudi오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죠. 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때 그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쓸개낭 수술이 이제 새로 개발이 됐는데 그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이제 한번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치료에 필요한 시간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마다 이러한 그 필요한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개별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의 평균, 즉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3.5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새로운 이 방법은 그 평균 시간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아마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이제 얘기하려면 먼저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μ라고 나타내는데 이 경우에는 그 모집단의 평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명시하고 그 μ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그 μ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쓸개낭 수술에 따르는 집중 치료에 필요한 모집단의 평균, 그 평균 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이만큼을 이제 μ라고 두고, 자, H0는 μ equal 13.5 H1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μ가 13.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자, 어떤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이 있습니다. 근데 표지에 이제 2%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아이스크림 안에 이제 실제 그 지방 함유량은 2%랑 동일할 수도 있지만 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제 그 함유량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어떤 제품은 2%, 어떤 상품은 2.5%, 어떤 거는 1.9%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지에 적힌 2%랑 비교할 때는 개개의 그 함유량이 아니라 그런 함유량의 평균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코 아이스크림의 지방 함유량의 평균을 우리가 μ라고 두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균 값이 2%냐, 0.0이냐, 혹은 평균 값이 표지에 적힌 2%보다 크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할 것은 퍼센트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자, 그런데 비율이니까 이것은 모비율로 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2% 자체는 비율이지만 여기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러한 함유량들의 평균값이 표지에 적힌 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하는 것이니까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찬가지죠. 2번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모니터 이제 무게가 6kg이 되도록 다 동일하게 만들고 싶은데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공정상의 차이에 의해서 무게가 좀 달라질 수가 있죠. 실제 무게는.
그래서 실제 그 모니터의 무게는 어떤 것은 뭐 6.1kg, 어떤 것은 5.8kg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개개의 무게가 아니라 그러한 무게들의 평균값, 지금 모집단의 평균이죠. 지금 무게들의 평균입니다. 그것이 6kg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H0는 뮤가 6이고요. H1은 뮤가 6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는 우선 그 뮤 그냥 뭐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뮤가 뭔지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바로 H0는 뮤는 13.5, H1은 뮤가 13.5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뮤가 뭔지 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뮤를 무엇으로 두는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언급을 먼저 하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귀무가설, 대립가설 중에서 표본을 통해서, 즉 검정 통계량을 통해서 결정을 우리가 하는 규칙들을 생각을 할 텐데요. 자, 규칙을 아무리 잘 정하더라도 오류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만일에 이제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더라. 근데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겠죠. 자, 올바른 결정이란 뜻은 네, H1이 사실인 상황에서 만일에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만일 H1이 거짓이고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제1종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각각 H0가 거짓이고 H1이 참인 경우가 H0를 기각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 경우는 당연히 귀무가설이 사실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귀무가설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오류가 발생된 것인가요? 네, 제2종 오류가 발생된 것이죠. 자, H0가 사실일 때 H0를 기각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올바른 결정인 것이고,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은 제2종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앞에서 했던 세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기각력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그 가설이기 때문에 지금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각력이라고 하는 것은 H1이 뭔가 좀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는 H1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있으려면 뮤하고 비슷한 X바도 어떤 특정 값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뮤가 0.02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제 근거를 제시하려면 몇 개의 그 아이스크림의 실제 지방 함유량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의 표본 평균을 계산했더니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U가 6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거니까 X바하고 6하고의 차이가 어느 이상 나더라 라고 해야지만 H1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력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물론 여기서 μ0는 그 3번의 경우에는 기준값이 6이었으니까 6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각력의 형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냈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그러면 그러한 C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만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 유의 수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10번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70인 표본으로부터 H1 대립가설이 지금 아마도 모 평균이 20보다 크다라는 주장을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자, 모 표준 편차는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각력을, 지금 H1이 이제 어떤 값보다 크다기 때문에 기각력의 형태는 X바가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값, C를 21.31로 아마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C를 21.31로 택하면 유의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기각을 하게 되는 확률인 것이죠. 자, 언제 기각을 하나요? X바가 이 값 21.31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면 기각을 하는 것이죠. 즉, H0가 사실일 때. 즉, H0는 아마도 이 경우에는 μ가 20인 것을 우리가 H0로 택하겠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이 20이 상황에서 표본 평균이 21.31보다 크게 나온 가능성이 바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모집단의 평균은 실제로 모습이 이상하죠. 네, 20이어서 X바의 분포는 n이 지금 70이라서 충분히 크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 물론 시그마는 70, n은 70이죠. 이런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물론 20 근처에서 X바들이 주로 나오겠지만 μ가 20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X바가 2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자, 그런데 만일에 기준값을 21.31로 잡았다라고 하면 21.31보다 크게 나오게 되면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돼서 우리가 H0가 틀린 것 같다, H1이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H0를 기각을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경우는 X바가 이런 분포를 따를 때, 왜냐하면 H0가 사실일 테니까 21.31보다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유의 수준은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인데 1종 오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H0를 기각을 할 때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H0가 참일 때 H0를 기각, 즉 H0가 참일 때 X바의 분포가 주어져 있을 텐데 그럴 때 X바가 21.31보다 큰 확률이 되겠습니다. 네, H0가 참일 때는 이제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분포하에서 X바의 분포가 일어날 때 X바가 21.31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제 표준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에서 평균인 여기서 20이죠. 20을 빼고 그 다음에 양변을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21.31에서 20을 빼니까 1.31이 되는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동시에 나눠 셈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면 앞부분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므로 이걸 g라고 나타내고, 오른쪽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약 1.957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가 1.971보다 큰 확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확률이 0.02516275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한번 RStudi오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식들을 우리가 한번 쭉 봤으니까 이제 그 식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 x바가 c 21.31보다 작거나 큰 확률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표준화를 했으니까 표준화를 한 기준값을 기준값을 먼저 계산을 하죠. 자, 기준값 계산하는 방법은, 자, C값이죠. 21.31에서 뭘 빼나요? 뮤제로 20을 뺐었습니다. 그래서 뮤제로는 미리 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20이었고요. 그리고 시그마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었으니까 시그마도 미리 정해 두도록 하고요. 표본의 크기도 정해져 있었죠. 70. 그리고 C도 기준값 21.31. 이 값을 이제 일단 먼저 정해둔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계산할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네. 보이죠? 네.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는 것이 표준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1.31은 21.31, C에서 20을 뺀 값이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결국 1.97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계산할 것은 이 값보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커질 확률이니까, 자, P 노음을 쓰면 될 텐데, P 노음에다가 이제 G를 넣으면 뭐가 얻어지나요? 이 표준화된 관측값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쓴 다음에, 알파는 이 값이 아니라 1에서 이 값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G가 얼마인지 알파가 얼마인지 같이 한번 출력을 해보죠. 되겠죠? 자, G는 1.957 얼마, 그 다음에 알파는 0.2516275. 어떤가요? 같죠? 네, 계산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엔 이제 반대로 반대인 상황, 즉 이번엔 C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번엔 조금 전 C를 주어졌는데, 지금은 C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의 수준을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이 5%가 되도록 C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은 동일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면, 자, 알파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x바가 h0가 사실일 때 이러한 분포를 따른다는 정보로부터 x바가 c보다 작거나 큰 확률이 되는데,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죠.
표준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C를 이제 표준화를 한 거죠. 그래서 G로 바꿨습니다. 여기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쪽 값인데, 자, 그럼 G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보다 큰 확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알파가. 자, 그게 지금 5%로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네모친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호를 쓴다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값이죠, 네모가. 즉 이게 G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알파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C니까 분모에 있는 것을 이항하고 그 다음에 분자의 그 마이너스 뮤제로로 이항을 하게 되면 C는 다음과 같이 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것은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 주어져 있고 n도 주어져 있고 뮤제로도 주어져 있고 G 알파만 계산하면 되죠. 알파가 5%일 때 G 알파를 계산하면 됩니다. 네. 자, 이것을 미리 계산해 보면 C가 21.10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R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위에 필요한 것들을 좀 복사를 해오죠. 이만큼 일단 복사를 다 해서, 자, 뮤제로 그대로 쓰고요. 시그마 그대로 쓰고 n 그대로 쓰고 C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값이고요. 자, 위에서는 알파를 계산했지만 지금 알파가 주어져 있었죠. 알파가 0.05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계산할 게 G 알파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하죠. 자, 위에까지는 이제 주어진 값.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진 값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부분. 자, Q 놓음을 쓰면 되죠. 자, 얼마인가요? 알파니까 1-알파입니다. 그럼 G알파 됐고, 그러면 C는 자, 뮤제로 플러스 G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누기 스퀘어 루트 n 저런 계산이 되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G알파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최종적으로 C가 얼마인지도 보죠. 컨트롤 Alt T를 같이 누르면 네, 1.644 나오고 C는 21.100947 21.100947 네, 잘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설 검정을 이제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하나하나 생각해 본 거였고요. 이제 11번은 이제 실제로 한번 그 가설 검정 문제를 직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이 주어져 있고요. 자, 모집단의 평균인 것 같고요. 뮤는 지금 그 말이 지금 없기는 하는데, 네, 뭐 이 경우는 문제가 약간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모평균에 대한 검정이니까 네, 뮤를 적당한 모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랬을 때, 자, 가설 검정. 자, 뭘 해야 될까요? 위수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검정 통계량 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검정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으로 좀 더 직관적인 X바를 쓰긴 했지만, 여기서는 G를 쓰도록 하죠. X바 마이너스 뭐죠? 뮤제로 1100이 되겠습니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루트 n분의 s인데요. 여기서는 네, 시그마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G라고 두고 이것에 대한 관측값을 스몰 g라고 쓰고 스몰 g0라고 쓸까요? 네,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x바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s 주어졌죠. n도 여기 있죠. 자, 1100은 이제 이 값으로부터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지제로를 계산을 하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강력을 생각해 보면 기강력은 어떻게 됐나요? g가 지금 뮤가 1100이 아니다는 거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관측값이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커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g0하고 이 값을, 물론 알파가 0.01일 때 두 값을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네, 검정 통계량은 지금 여기 동일하게 썼죠? 이거를 이제 지우죠. 자, 그 다음에 기강력. 자, 그래서 앞에선 G0로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스몰 g로 표시했습니다. 이 값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70 정도 나오고, G분의 알파가 1%일 때 계산해 보니까 2.575 정도 나오고, 자, 관측값이 이 기강력에 포함이 될까요? 이 녀석의 절대값이 이 값보다 크냐?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자, 일단 P값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한꺼번에 계산을 하죠. 자, P값은 이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자, P값은 이 경우에는 양측 검정인 거니까 G의 절대값이 G0보다 같거나 G0 절대값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P밸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앞쪽에 있는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 입장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지금 방금 계산한 이 값의 절대값을 택해서 절대값이 이 값보다 커지는 확률, 즉 마이너스 1.7보다 작거나 플러스 1.7 얼마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하면 그 값이 P값이 되겠습니다. 자, P값을 계산해 보니까 0.088이 나왔는데요. 자, 한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자, 위에서 유의 수준 1%였는데 기각을 못했었죠? 자, 지금 P값이 8% 정도 나옵니다. 즉, 기각을 하려면 유의 수준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 8%까지 줄이면 기각을 할 수 있지만 8.8% 정도까지는 기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줄이면 기각을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는 기각을 못했었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계산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을 보도록 하죠. 네. 자, 뭐 일단 주어진 값을 미리 적죠. 뮤제로 검정할 때 이제 기준값이죠. x바 1060이었고요. s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210. 자, 처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1%에서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양측 검정이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G0라고 쓰죠. 여기서는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은 x바 마이너스 뮤제로죠. 나누기 s 스퀘어 루트 n, 루트 n분의 s 이 값이고요. 자, 이 값을 뭐랑 비교하나요? 기각력에 있는 기준값, 기각력은 이제 양측 검정이니까 g 2분의 알파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q놈이죠. 1 마이너스 위에서 정한 알파의 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비교를 해서 하면 될 텐데요. 이제 G0 절대값과 G2분의 알파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일단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먼저 해보면 Ctrl Alt T를 누르면 계산이
잘 됐나요? 뭐가 약간 좀 달라 보이기도 하네요. 마이너스 1.593이 나오고 2.5 같은지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59죠? 네, 여기가 다르죠? 네. 80개인데, 그죠? 네. 아까 맞나요? 80개? n을 갖다 안 넣었네요. 그죠? 네, 지금 n은 아마 그 전에 입력된 게 있어서 70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n은 이 문제의 경우 80인데 그걸 아직 안 넣었죠? 다시 해보죠. 네, 마이너스 1.7036 이제 같은 것 같죠? 네, 그리고 g분의 알파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비교해 보면 기억할 수가 없는데, 자, 비교하는 것도 이제 RStudi오를 써서 R을 써서 자동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f라고 쓰고요. 자, abs g0를 절대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g0의 절대값을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그 기준값 g 알파 2분의 알파 비교를 하는데 절대값이 g 2분의 알파보다 커지면 우리가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네, else라고 쓰고요. 이렇게 하고 이때는 h0를 기각이라고 답을 써주고 프린트를 사용해서 프린트 이때는 h0를 기각 못하는 거니까 못함이라고 출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을 썼고요. 절대값을 택하기 위해서 abs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trl Alt T로 하면은 네, h0를 기각 못한다 라고 눈으로 우리가 비교한 게 아니라 이제 자동적으로 비교를 해준 거죠. 네, 이렇게 쓰죠.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p-value 계산해야 되겠죠? p-value, 아이고. p-value는 그 p-norm인데요. 자, 우리가 그 g0를 계산해서 abs g0 g의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p-norm은 이 절대값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값보다 큰 확률을 일단 먼저 계산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의 2배가 p 밸류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값보다 크거나 혹은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것보다 작을 확률이니까 2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value 계산식 이렇게 주어지고 확인해보면 0.088446 같은 값인 것 같죠? 네, 네, 잘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2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번 문제를 이제 보면 그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인데요. 지금 어떤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새로 이제 나왔는데 그런 이제 새로 개발된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 개발된 그 치료 방법은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치료 기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70명의 환자에게 그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기존의 방법은 평균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환자마다 이제 70명의 환자들마다 치료 기간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치료 기간이
이전보다 더 짧아졌다,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치료 기간이 뭐 줄어들었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자들에게 그 적용했을 때 그러한 치료 방법의 치료 기간의 평균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 모집단의 평균이, 즉 환자들마다 다르지만 환자들의 치료 기간을 이제 평균을 하면, 전체 평균이죠. 모집단 전체를 생각을 해서 15일 걸리는데 그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7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니까 표본의 평균이 14.6일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이 그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가설 검정을 할 텐데 유의 수준 2.5%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P값도 한번 계산해 보고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설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가설부터 먼저 수립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려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모수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모수가 뭘까요? 네,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적용했을 때 걸리는 치료 기간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μ라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μ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즉 μ는 새롭게 개발된 치료법의 평균 치료 기간이라고 둔다면,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μ가 기존보다 짧아졌다, 즉 기존의 평균인 15보다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이죠. 그것은 μ가 15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응하는 규모가설은 기존하고 큰 차이가 없다, 즉 μ가 15다 라는 것이 규모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가설 수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검정을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지 통계량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G는 x바 마이너스 μ0 나누기, 자, 시그마가 지금 이 경우에는 알려져 있지가 않죠.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시그마 대신 S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검정 통계량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물론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주어진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하는데요. x바가 여기 14.6이 되는 것이고요. μ0는 얼마죠? 네, 여기 있는 15가 μ0가 되는 거고, s가 주어져 있고요. n은 7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그 관측값을 우리가 소문자 G로 쓰면 좋겠습니다. 두 값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대소문자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G0라고 써서 이 녀석을 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유의 수준 2.5%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니까 기강력을 생각을 해보면, 자, H1의 형태가 15보다 작다 때문에 기강력은 검정 통계량 이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아지는데 이때의 그 유의 수준은 2.5%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G 알파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파가 지금 2.5%니까 마이너스 G 0.0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값을 계산하고 또 이 값을 계산해서 두 값을 비교해서 기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P값을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설 검정의 결과로 H0를 기각을 하는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면 그 결정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척도가 P값이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 P-value 값은 계산하는 방법이 자, 앞에서 구한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으로부터 H0를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인데요. 지금 H1이 뭐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이너스 G 알파 기준값보다 G0가 작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최소의 알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G0보다 작은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G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그런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G를 관측한 것이 G0가 되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검정 통계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적인 확률 변수 G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이 녀석도 분포 입장에서는 정기 분포이긴 하지만 이 녀석과 좀 더 가까운 녀석은 이 녀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결과를 보죠. 네, 여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가설을 수립하고 검정 통계량을 도입한 후에 기각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G로부터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계산하고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115546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2.5%일 때 G알파는 1.9599640이어서 자, 두 값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G0하고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해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 즉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기각을 하는 것인데 지금 G0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크죠? 따라서 기각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H0를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표본 70명에 대해서 평균이 14.61로 기존의 평균 15보다는 작게 나왔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모집단의 평균이 15보다 작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P값도 계산을 해보면 P-value가 0.132308이 나왔는데요. 자, P값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주어진 표본을 토대로 관측값을 토대로 우리가 H0를 기각을 할 수 있으려면 유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까지 잡아야 될까요? 약 한 13.2% 정도로 잡으면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13.2%나 혹은 13.2%보다 좀 크게 유의 수준을 잡으면 기각을 할 수 있지만 H0를 지금 현재 2.5% 정도에서는 기각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유의 수준 2.5%와 P값을 비교해 보면 P값이 더 크므로 유의 수준
5%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H0를 기각 못하는 것이고, P값에 대한 이제 의미는 이제 유의수준과 P값을 비교해서 유의수준이 P값보다 크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의수준이 P값보다 작으면 기각을 못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계산을 R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했던 그 11번 문제와 이제 뭐 유사한 형태니까 일단 뭐 코드를 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기준값 미우 제로가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라인에. 자, 그리고 x바가 14.6이고요. s가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지금은 2.5%니까 0.025가 되는 것이고, 표본의 개수는 70명이었으니까 70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 G0는, 네, 식을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강력에서의 기준값인데,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G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G 알파를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G 알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1-알파를 Q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G 알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관측값과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과 기강력에서 기준값을 이제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걸 출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판단도 해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하니까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확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자, 언제 기각하냐면, G0 자체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을 때 하는 것이죠. 갖거나 작을 때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면 기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value도 같이 계산을 해보면, p-value는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식에 의하면, 혹은 H1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미우가 15보다 작다 라는 이제 것이 이제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라인 관측값을 G0라고 할 때, G0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입장에서, 그래서 p-value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한꺼번에 계산하면, 네, G0 관측값과 마이너스 G알파가 나왔는데요. 자, 이 값과 조금 전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한 값을 비교해 보죠. 마이너스 1.11547. 네, 동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G알파가 얼마였죠?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value 약 13.2%였는데요. 네, 동일한 것 같죠? 그리고 결론도 H0를 기각 못한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이번에는 모듈에 대한 추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에 대한 추론 첫 번째 내용으로서 신뢰 구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1번, 2번 두 가지 문제 모두 신뢰도는 다르지만 95% 형태로 신뢰도는 다르지만 어차피 신뢰 구간입니다. 자,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모비율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1988년에 졸업한 고등학생 중에서 750명을 대상으로, 즉 표본의 크기가 750이죠. 조사한 결과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750명 중에서 59.8%, 59.8%는 이 표본에 대해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표본 비율이 되는 것이죠.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750명 뿐만 아니라 1988년에 졸업한 모든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비슷한 상황인데 직업훈련소에 입소한 학생들의 모비율이고요. 신뢰도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모두 모비율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이니까 그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을 PH라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 햇 1 마이너스 p 햇이 바로 신뢰 구간에 대한 식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서 p 햇은 59.8%니까 소수로 나타내보면 0.598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에서 p 햇은 직업훈련소 4.2%인데 0.04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은 얼마죠? n이 750이죠? 그 다음에 G2분의 알파는 이제 95%와 90%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 결과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워야 될 것 같네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므로, 자, 1번, 2번에 대해서 값들을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경우는 0.5629에서 0.6330 정도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0.0299에서 0.0540 사이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이 답을 우리가 RStudi오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로 넘어가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일단은 필요한 값들이 위에 주어져 있죠, 여기에. 자, n의 값이 n의 값 750이고요. 그 다음에 p햇이 첫 번째 문제는 0.598이고, 알파가 지금 95% 신뢰 구간이니까 0.05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값으로부터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p 햇 플러스 마이너스 g2분의 알파에서 g2분의 알파를 먼저 계산하죠. 자, 이 값은 q 노음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알파 나누기 2가 되죠. 자, g2분의 알파를 이제 계산을 하고 뒤쪽에 루트 n분의 p 햇 1-p 햇 곱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곱할 테니까, 자,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d라고 하겠습니다. g 알파 2분의 알파 곱하기 sqrt 루트 안에서 p 햇 곱하기 1-p 햇 나누기 n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일단은 궁금한 p 햇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p 햇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d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네, 이 값을 보니까,
자, D가 0.035 정도 나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0.56이고 0.63308인데 이 값이 네, 여기 있는 값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잘 계산한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방금 했던 식에서 값만 약간 변경하면 되니까 이것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오고 그 다음에 PS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0.042 그 다음에 알파도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제 맞춰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0.2995에서 0.05404 네, 맞는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잘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추론으로서 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을 보니까 대통령 네, 절반 미만이 대통령의 최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대처 방안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비율, 모 비율을 P라고 했는데, 그럼 이 모 비율 P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절반 미만이 지지하느냐를 보는 거니까, 지지하는 모 비율이 절반 미만이냐를 보는 거죠. 따라서 H1은 절반인 거니까 0.5가 될 거고, 절반 미만이냐, 0.5보다 작으냐를 이제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겠죠? 네. 자, 그래서 H0하고 H1은 이제 P는 앞에 설명이 있으니까 따로 우리가 뭐 부가 설명은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경우에는 H0와 H1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500명 중에서 조사했더니 228명이 지지를 하였다. 그러면 P이 얼마죠? 네,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본 비율은 500분의 228인데, 자, 이 자료를 이제 토대로 해서 H0가 그럴듯한지 H1이 그럴듯한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파는 0.05 값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 할 일은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P hat 마이너스 P0죠. 그 다음에 루트 P0 1 빼기 P0 모비율의 검정에서의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P0가 얼마죠? 여기가 P0죠? 0.5. 자, 그래서 0.5를 쭉 넣고 P햇은 이 값을 넣으면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얻을 수가 있는데 G0라고 부르죠. 자, 이 G0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기각력을 생각을 해보면 H1 형태가 0.5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기각력은 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했을 때 기준값보다 작게 나오면 될 텐데, 알파가 0.05니까 마이너스 G 0.05보다 같거나 작으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서 기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면 되겠고, P값, P밸류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서 12번 문제하고 이제 형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표준 정규분포에서 얻은 관측값보다 작게 나올 확률이 바로
P밸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네. 지금 보이는, 네, 잘 보이죠? 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지우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H0, H1 가설을 수립하고, 앞에서의 값을 쭉 계산을 해보면, 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우리가 앞에서 조금 전에 G0라고 썼고요. 그게 마이너스 1.9677. 그 다음에 기준값이 마이너스 G알파인데, 그게 알파는 0.05고, 마이너스 1.644. 두 값을 비교하니까 G0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그거는 작게 나오죠. 네,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것이고, P값은 표준 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96773982보다 각각은 작게 나올 확률일 텐데 계산해보면 0.02454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P값과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유의수준 생각해보면 유의수준이 P값보다 크므로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P값과 비교해도 좋고, 아니면 G0하고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계산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그 R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4번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12번 문제하고 비슷한 가설 검정 문제니까 일단 12번에서의 결과를 일단 가지고 와서 수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 자, 뮤제로는 아니고 지금은 P0가 있었죠. P0가 0.5였죠. 지금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는데, 그리고 네, X바 없고 S도 없고 알파가 0.05고요. 그 다음에 N의 크기는 500이죠. 이거는 이쪽에다 쓰죠. 자, 그리고 P햇이 필요하죠. P햇은 228이 이제 지지했으니까 N을 먼저 정하고 나서 N분의 228 하면 P햇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얘는 여기를 바로는 놔두고 쓰면 P햇, 여기가 P0죠. 그리고 여기가 스퀘어 루트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P0 곱하기 1 빼기 P0 나누기 N이 들어가면, 그죠? 네. 그리고 G알파, 네, 됐고, 그래서 비교하는 것은 G0랑 마이너스 G알파를 비교할 것이고요. 판단은 예전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P밸류 계산하는 식도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일단 검정 통계량 관측값이 마이너스 1.9677 이 값이 동일한 것 같죠? 마이너스 G알파 1.644 되는 것 같고요. H0를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났고요. P밸류가 맨 마지막에 보이죠? 네. 0.02454 0.02454 네. 우리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10장에 있는 10장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이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